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도동이 형님께서 조금 이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알뜰맨 어떻게 신흥 SEC가 지금 전환사채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실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형님들한테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날짜. 기사가 막 뒤늦게 떠. 막 이틀 후에 뭐 아니면 3일 후에 이렇게 기사가 뒷북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날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뒤늦게 접하시고,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사를 보기에 앞서서 저는 기사는, 물론 기사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사는 나중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공시, 전자공시. 전자공시는 여러분들 그냥 검색창에다가 다트라고 치기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자공시라고 쳐도 돼요. 그리고 어플로도 관련된 어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슈가 있지?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신흥 SEC라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발생이 되었네. 전환사채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꼭 전환사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알뜰전자라고 예를 들게요. 제가 항상 알뜰전자라는 그 가상의 기업을 가지고 예를 들잖아요. 자, 알뜰전자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어마어마하게 살 것 같아.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장비라던가 이런 걸 구매를 해야겠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은 없네. 근데 내가 계약은 했어. 내가 지금 영국이라던가 미국에 이런 좋은 곳에다가 계약을 했네. 이 전환사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 이게 유중이든 무중이든 간에 이거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공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구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2회차거든요. 그러면은 1회차 때는 뭐가 있었나? 근데 그 1회차를 보니까 옛날 거야. 2018년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명칭, 종류를 보면은 뭐 무기명식, 무보증, 사무전환 사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뭐 배우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가 있어요. 이 발행 주식에 대한 퍼센트. 그러니까 막 몇십 퍼센트 나오고 뭐 몇백 퍼센트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큰 일이 날 수도 있죠. 이거 회사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도대체 뭘 하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총 주식 발행 대비해서 1%, 저는 그게 좀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요 다음날 1월 10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1월 11일에 전환사채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13일 그리고 또 13일에 두 개의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보호, 그러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에 대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뭔 짓거리를 했는지 보자. 그래, 얘는 일단 누구야? 홍재윤이라는 분이세요. 직책까지도 상무이사래. 선임이 언젠가 봤더니 1월 4일이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전 보고서, 그러니까 21년도 1월 6일까지는 1385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팔아버린 거죠. 얘 어디 갔어? 2021년 1월 12일. 얘는 12일에 팔았어요. 일철이 형님도 보면은 얘는 누구인가 봤더니 얘는 또 이사야. 야, 전무랑 이사가 아주 그냥 둘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564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1월 13일 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이 솔직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비율이 엄청나게 많았으면은 그래,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큰 돈은 맞아요. 큰 돈은 맞는데 단타한 거예요. 단타한 건데 이걸 가지고 엄청 막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도동이 형님께 드렸고, 이게 12라고 13일이죠. 12라고 13일 날
내가 딱 봤었을 때는 이분들이 판다고 해가지고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알뜰맨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알뜰맨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딱 봤는데 5일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의 하락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1선까지 이렇게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오늘은 반등이 좀 잘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이거 깨진 차트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슈가 있나?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기업의 업황이 좀 너무 안 좋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리포트까지 한번 봤어요. 최근에 바다 형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 이게 12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2월 8일. 일단 다른 걸 다 젖혀두고 오늘은 뭐 신흥 SEC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도동 형님이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컨센서스라던가 연간 실적 전망이라던가, 물론 리포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리포트는 뭐 이런 전망치를 내놓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으면은 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스승님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봅니다. 뭐 수출 데이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너무나도 실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저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거냐? 그럼 전문가의 내용을 인용을 한번 해보자. 내가 부족하다면은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하신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평균치를 한번 내보자. 그러면은 나의 나름의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부터 제가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신흥 SEC 도동이 형님께서 좀 안 오셨지? 안 왔어. 나한테 질문 그렇게 해놓고서 안 왔어. 나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야 알뜰맨 이거 어떡하냐 나한테 그래놓고서 안 왔어. 내가 분명 8시 오라고 했는데 이거 녹화 방송 꼭 보세요 형님. 내가 분명히 말했어 오라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하나만 볼게요. 물론 다른 리포트들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에 이제 전망치죠. 4분기 실적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10억 원이니까 290억이에요. 237억에서 21년도는 290억.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않지만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거의 뭐 30억밖에 안 올랐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준수한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기대를 한다라면은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전망이 있죠. 그렇죠. 21년도보다는 22년도가 더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를 딱 보고 그래 여기서 거의 뭐 21년도에서 22년도에 배로 올라가니 그러면은 2차 전지의 업황은 어떤지 거기에 따른 리포트를 같이 보면서 다른 리포트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꼴찌들 얘기를 한 거예요. 도동 형님 도움 되셨나요? 도동 형님의 질문이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도동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신흥 SEC 전환사채가 나왔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형님 지금 반성해야 돼. 형님 지금 오셨어요? 도동 형님 지금 오셨어요? 딱 와서 딱 보니까 이거 도동 형님 혼나야겠네 나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공시 더 잘 보시니까 보시면은요 1월 11일 날 이게 공시가 떴는데 이 수가 되게 미비해요. 1.649.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 도동 형님이 걱정을 하신 게 요거 때문일 것 같거든요. 1월 13일 날 임원들이 다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상무이사가 1300주 정도 팔았고요. 전무이사는 단타 쳤어요. 564예요. 2천만원 정도인데 2천만원 정도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글쎄요 뭐 하나에 몰빵하면 2천만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단타 친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기사 떴다 우리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1월 11일 날 그거 나왔을 때 물론 떨어지기는 했어요. 전환사채 나왔다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저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주식을 더 잘하시고 더 훌륭하시고 하지만 저의 나름대로의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깨졌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결과론적이기
모르겠지만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갔거든요. 5일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갔고 물론 이제 어제의 좀 장에 대한 하락된 부분 때문에 11선에서 21선이 깨지냐 마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리포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 리포트거든요. 12월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스승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환사채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이런 게 나왔었을 때 무중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아니면 유중이니까 무조건 나쁜 거야. 전환사채니까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얘는 뭐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차익 실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내기 때문에 뭐 뺀다라던가 그래서 뭐 차트가 깨진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뜰전자가 뭐 정말 좋은 업황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가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투자, 유증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주가가 희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차익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특히나 이제 저점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이걸 던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도동이 형님은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예, 진짜 혼나야 돼요.